2002년 영국의 국영방송 BBC에서는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셰익스피어, 뉴턴, 다윈, 엘리자베스 1세 등 영국이 자랑하는 수많은 위인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20세기 현대사의 거인 윈스턴 처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4년 11월 30일 영국 옥스퍼드셔에서 귀족인 랜돌프 헨리 스펜서 처칠과 미국의 부호 레너드 제롬의 딸 제니 제롬 사이에서 2개월이나 일찍 세상에 태어난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 처칠은 공작 가문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총독을 지냈고 아버지 랜돌프는 37세에 재무장관에 오를 정도로 영국에서 이름난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명문 귀족 가문의 장남이긴 해도 처칠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자식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으며 어머니는 가정보다는 사교계에 관심을 두느라 처칠은 어렸을 때부터 유모의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칠은 9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멀리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늘 고팠던 처칠은 자기 좀 보러 와달라고 자주 편지를 썼지만 부모님은 그저 학비를 대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원래 내성적이었던 처칠은 이런 환경에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갔으며 나중에 무대 공포증에 말까지 더듬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처칠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품행이 나쁜 믿을 수 없는 학생, 의욕과 야심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 자주 다투며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야무지지 못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칠은 학교에서 유명한 낙제생의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와 영어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유난히 독서를 좋아해 한번 자리에 앉으면 5시간 정도는 꼼짝 않고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훗날 그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처칠은 역사를 제외하고는 학교 성적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명문대는 꿈도 못 꾸고 변호사가 되기에는 머리가 나쁘고 목사가 되기에는 성격이 안 좋고 다른 능력도 안 보이다 보니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나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1893년 처칠은 삼수 끝에 어렵게 샌더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 처칠은 보통의 장교들이 선택하는 보병이 아닌 기병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병은 처칠이 포기한 수학이 필수가 아닌데다가 입학 커트라인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처칠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사관학교가 적성에 맞았는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타기부터 수영, 총쏘기, 글쓰기 등을 열심히 했고 말 더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길을 걸을 때마다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무대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 혼자서 웅변 기술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입학할 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던 그는 졸업할 땐 150명 중 8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쿠바와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전하게 된 처칠. 하지만 군인으로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지 못하게 인정받게 된 것이 있었으니 전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쓴 처칠의 참전기였습니다. 이 참전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처칠은 종군 기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9년 처칠은 영국 모닝포스트의 특파원 자격으로 남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서 있었던 2차 보호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무려 1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처칠은 포로로 있던 1년 동안의 일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처칠은 전쟁 영웅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00년 처칠은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보수당원으로 하원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당선됩니다. 그렇게 보수당의 국회의원이 된 처칠은 하루 8시간 노동,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국영 실업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환, 공공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수당에서 왜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을까 싶은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 처칠은 그가 속한 보수당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4년 자신의 성향과 맞는다고 생각되는 자유당으로 옮기게 되고 이때부터 처칠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35살이던 1908년엔 영국 역사상 최연소 선임 내각장관의 자리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처칠이 해군 장관으로 있던 1914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편을 나눠 싸우기 시작했고 영국도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칠은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무시하고 해군만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다 그만 참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됐고 처칠은 바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중령급으로 강등되어 전장의 최전선 부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코가 쏙 빠질 만큼 힘든 상황. 하지만 처칠은 좌절하는 대신 병사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군화를 신고 있느라 발이 썩어나가는 병사들과 제대로 씻지 못해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을 보며 틈나는 대로 군화를 벗고 발을 햇빛에 말리게 했으며 자주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등 군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자유당은 다시 처칠에게 손을 내밀었고 처칠은 군수장관, 육군 및 공군장관, 식민장관 등 주요 요직들을 두루 거치며 거물급 정치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1904년 처칠은 한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스코틀랜드 귀족 출신의 프랑스어 교사 클레멘타인 호지언을 만나게 됩니다.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처칠에 비해 집안도 재산도 많이 기울었던 클레멘타인. 그런 클레멘타인에게 처칠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칠의 끈질긴 구애 끝에 1908년 9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칠의 나이 35, 클레멘타인이 24살이었는데 둘은 나이 차이만큼이나 성격도 무척 달랐다고 합니다. 처칠이 돈을 헤프게 쓰고 사치스럽고 친구들을 좋아했다면 클레멘타인은 사교적이지 못했으며 매사에 꼼꼼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다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죽을 때까지 56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반려자 이상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처칠 역시 공공연하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클레멘타인은 처칠은 영국을 지키고 나는 처칠을 지킨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만큼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1남 4녀 중 처칠이 50살에 얻은 막내딸만이 큰 말썽 없이 자라주었을 뿐 나머지 자식들은 부부의 속을 무던히도 태웠습니다. 딸 하나는 어렸을 때 병으로 죽고 둘째 딸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큰딸 역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또 유일하게 있던 아들 역시 어렸을 때부터 귀공자 대접을 받고 자라서인지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고 대학도 중간에 때려치우고 정치를 하겠다며 24살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6번이나 연달아 떨어지는 등 거의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처칠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자유당이 분열로 시끄러워지자 배신자다, 철새다 하는 욕을 들어가며 다시 처음의 보수당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가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 영국도 군비를 늘리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이런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칠은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었다며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식민지로 있던 인도의 독립을 인정하는 영국 의회에서 처칠만 결사적으로 인도의 독립을 반대하며 영국의 나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1939년 9월 진짜 처칠의 경고대로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인류 최대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네덜란드 그리고 대륙의 보루였던 프랑스까지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내내 독일에게 유화 정책을 주장했던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이 결국 사임을 하게 되고 1940년 5월 10일 독일과의 전면전이 예고된 상태에서 처칠은 영국의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처칠의 나이 67세로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그것도 가장 힘든 시기에 영국의 총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영국은 절대 독일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처칠은 독일군의 공습이 격해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영국에 남아 영국 본토 항공전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방공호 대신 지붕 위로 올라가 공습 현황과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또 런던 동물원의 동물을 공습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는 물론 작전의 암호명까지 직접 지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 아직 동맹을 망설이고 있던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1941년 어느 날 처칠은 직접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하던 상황. 그러던 중 처칠은 샤워를 하고 나오다 그만 방으로 불쑥 찾아온 루스벨트를 만나게 됩니다. 알몸에 덜렁 수건 하나만 두르고 있던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처칠은 그 수건까지 홀랑 벗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카카. 영국은 미국에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가식 없는 알몸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처칠의 솔직하고 대범한 한마디가 루스벨트를 웃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945년 4월 마침내 히틀러의 독일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칠이 독일에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또 동맹을 망설이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자존심을 부렸다면 세계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칠은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당시의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 덕분에 처칠은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역사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문학적 완성도를 갖추었고 전기로서도 가치가 있다는 게 선정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니스트 해밍웨이, 신 로버트 프로스트 등 워낙 쟁쟁했던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 후보였기 때문에 처칠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처칠의 작문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칠은 인상파풍의 풍경화가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그가 그린 그림이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에 올라올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 처칠이 그림에 빠지게 된 건 1915년 해군 장관에서 물러나고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사실 처칠은 나는 평생을 검정개와 같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승승장구 영국 총리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밤에 침대에선 베개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림은 현실을 잊게 하는 탈출구이자 또 다른 세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처칠은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시회를 열기도 했으며 자신처럼 그림을 좋아하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회고전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영국 총리의 노벨 문학상에 화가까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처칠은 단점도 무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렸을 땐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해 항상 고독하고 우울했으며 또 말까지 더듬어야 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유독 병치레도 잦았는데 13살 때 폐렴을 앓고 난 이후 평생 재발이 돼 고통을 받았고 거기에 심장 발작도 자주 일으키는 약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콤플렉스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남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훗날 처칠이 총리직에서 퇴임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사로 초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무대 위에서 남긴 말은 단 3마디.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칠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유머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많이 하는 V는 사실 알고 보면 처칠이 처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V는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의 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날마다 독일군의 비행기 폭격을 받으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힘을 주고 싶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일부러 V를 하고 찍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이 끝난 후 잠시 총리직에서 내려왔다가 1951년 78세의 나이로 다시 한번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955년 그는 완전히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후 그는 현역 최다 당선자에게 주어지는 의회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1963년에는 미국 명예시민권도 받는 등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처칠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며 주소란에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에게 라고 썼을 뿐인데 우체부는 그걸 정확히 처칠에게 배달했다는 얘기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965년 1월 24일 처칠은 92세의 나이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대한 영국인이라는 찬사답게 그의 장례식은 그 당시까지의 세계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세계 최강 대영 제국에서 장년 시절을 보냈으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몸으로 겪은 20세기 현대사의 거인 윈스턴 처칠. 비관론자는 수많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정신과 용기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인이자 작가이자 화가 윈스턴 처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